인더스트리 리더를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는 우리가 다니는 흔적을 모아 우리의 지갑을 엽니다. 오늘 모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타깃 마케팅 1위 기업 와이더 플래닛 구교식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저희 이제 지갑 턴다고 그렇게 이제 뭐 표현을 조금 다소 거칠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 와이더 플래닛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비즈니스는 어쨌든 타깃해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광고하고 마케팅 하시는 그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이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타겟팅을 한다는 관점에서 맞는데요. 네. 이게 항상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네. 바다 위에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이 더 근원적이라는 이제 그 비유를 들자면, 네. 저희는 그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한 반에 10명, 20명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 4,500만 명 이상을 상대로 타겟팅을 하려면, 그 타겟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4,500만 명의 소비 행태 기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게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걸로 네. 표현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네. 빅데이터 분석을 소비 행태 기호를 4천만 명 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동전의 한 면이면, 다른 면은 그 사람들에게 개인 비식별 기반으로 어떤 콘텐츠를 내보낼 거냐, 추천할 거냐. 네.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반응을 하고 실제 구매를 할 거냐라는 추천 엔진,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네, 그런 두 가지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그 두 가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의 사업을 올려놓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진짜 사무실 곳곳에 커다란 모니터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주식 모니터처럼 뭐가 막 차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그 데이터가 소비하는 그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24시간 내내 4,500만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PC와 모바일에서 네. 막 소비 행태를 하신 게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특정 커머스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거나, 카트에 담으시거나, 혹은 심지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하시거나 하는 소비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다 이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3개월 이상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소비자는 지금 어떤 소비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소비를 할 것 같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 행태를 저희가 개인 비식별 기반으로 네. 항상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한 4,300만인데, 그 모니터에서 보신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 소비 행태들 4천만 대 사람들이 그 핸드폰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던지 간에 그 뒤에는 소비자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 소비자가 예를 들어 뭐 N사라든지 K사라든지 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소비 행태들을 저희가 개인 비식별 기반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들어오는 트래픽이라고 부르는데, 그 데이터를 아까 모니터에서 보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수익 구조는 일반적인 광고 마케팅 회사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노출이 얼마나 되냐, 뭐 얼마나 유입이 되냐 이런 걸로 그러면은 뭐 따지게 되나요? 정확하게는 저희는 그 매체를 기반으로 그 소비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어느 매체에 있던지 간에 쫓아가는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런 소비 행태 기호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기능이 있기 전에는 네. 우리가 마케팅 광고라는 것이 되게 이제 영어로는 미디어 바잉, 네. 그러니까 매체를 바잉한다. 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여성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해서 마케팅 광고라는 게 다 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행한 거에 소위 우리가 ROI라고 부르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로 투입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예전에 소비자 행태 기호를 분석할 수 없었던 시절, 예를 들어 네. 15년 전 그럴 때는 매체 바잉이라고 해서 네. 20대 소비자, 여성의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매체를 중심으로 네. 그 매체에서도 뭐 프로그램, TV로 치면 프로그램 사이. 네. 근데 지금은 오디언스 바잉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오디언스 바잉. 예, 그래서 매체를 바잉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오디언스, 소비자가 어느 매체에 나타나든지 간에 그게 TV건, 모바일이건, PC건 그거를 쫓아가면서 소위 그 사람이 가장 반응할 만한 컨텐츠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 광고의 방식이 과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곳곳에 다 뭐 광고가 비치돼 있다 보니까 뭐 진짜 어느 꼭 뭐 샵, 뭐 바잉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전체가 다 그냥 광고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과 커머셜을 합쳐서 네. 인포머셜이란 말을 예. 쓰는데 결국 정보성 광고, 광고인데 정보다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뭐 등산화라는 광고, 이게 TV에 나가든 네. 모바일 PC에 나갈 때 이게 등산을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모바일이나 PC나 TV를 볼 때 네. 그런 광고 마케팅 콘텐츠가 나가는 거는 소위 우리가 쓰레기라고 전혀 그렇죠.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소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호인들 뭐 1,000만 명을 향해서 그런 콘텐츠가 나가면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그 어떤 사람이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에 살고 있거나 네. 제주도에 살아도 당연히 PC 모바일에서 유명한 포털, 뭐 유명한 블로그도 가지만 제주일보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광고 콘텐츠가 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려면 쫓아간다고 해도 그 제주도 출신의 어떤 소비자가 특정 매체에 있을 때만 그 소비자를 쫓아갈 수 있는데 예. 사람은 하루 종일 우리가 N사에 있거나 하루 종일 무슨 톡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네. TV도 보고 예. 이제 그런 행위들을 다양한 매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 오디언스 바잉이라는 거는 그 소비자가 모바일 PC, TV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seamless하게 그 소비자를 네. 쫓아가면서 네. 소위 정보를 보내서 그 네. 사람에게 정보성이 있는 광고, 네. 마케팅 컨텐츠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냥 뭐 그렇구나지만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누가 얼마나 더 잘 작동시키느냐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뭐 데이터 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저는 A/B 테스트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A/B 테스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표본 집단과 그 다른 집단을 가지고 항상 같은 걸 테스트를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결국 그게 한 명의 데이터 패턴이 아니라 네. 적어도 몇 천만 명의 데이터 패턴은 그거는 이제 패턴화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데이터 풀이 있어야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4천만 명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네.
저희가 완벽한 예측 모델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에게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람은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다 하잖아요. 물론 뭐 특정한 걸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분께는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한국경제TV에 PC나 모바일 들어가셨을 때만 이분이 마케팅 광고 콘텐츠에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걸 저희가 압니다. 클릭이라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요일 아침에 이분이 출근하실 때 뭔가 그 기사 옆에 광고 마케팅 콘텐츠에 반응을 하는구나 아는데, 이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그러면 이 중에 오늘은 먹을 걸 보내야겠다. 그럼 먹을 거 중식, 한식, 양식, 네. 그 중에 뭐 밀키트도 있고 거기에 뭐 네.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자 그러면 저희 기계가,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머신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하나를 골라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하나를 골라내는 게 아마 4천만 이상의 국민, 우리 소비자를 상대로 사람한테 하나를 골라내라고 하면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수요일 날 아침에도 모바일을 보시지만 뭐 점심에도 뭐 수시로 보시잖아요. 그게 다 소비자에게 어떤 기업이 소위 마케팅 컨텐츠를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는 그 기업을 대신해서 가장 반응할 확률이 높은 컨텐츠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A/B 테스트라는 게, 말하자면 저희는 전 국민을 표본조사해서 그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앵커님에게 저희 회사가 가장 이 아이디, 개인식별 아이디가 반응하고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거를 컨텐츠를 보냅니다. 네. 근데 우리 앵커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회사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글로벌 아주 또 그런 쟁쟁한 문제가 회사들이 있네요. 있으니까 결국 그거를 우리가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기계들이 비딩을 들어갑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이 수급이 맞아야 계약 체결이 네. 되듯이 우리 앵커님을 향해서 저희와 뭐 글로벌의 유력한 회사들이 소비자 행태, 이 앵커님의 소비 행태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네. 수요일 아침에 예를 들어 한국경제TV에 뭐 TV에 나타나시건, TV를 보시건 아니면 PC 모바일을 보실 때 이 소비자에게 마케팅 컨텐츠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비딩할게를 기계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도 경쟁을 해서 그 가격이 다른 그 저희 같은 플랫폼 대비 그 경쟁 플랫폼 대비 단 0.01원이 높으면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게 낮으면 저희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게, 이 앵커님을 쫓아서 콘텐츠가 모바일 PC, TV에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판단해서 엉뚱한 콘텐츠가 들어가면 반응을 안 하는 네. 거죠. 반응률이 떨어집니다. 네. 결국은 그 반응률이 떨어지면은 그 플랫폼은 이제 고객에게 과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겠네요. 그걸 이제 광고를 내리는 거죠. 와이더 플래닛 입장에서 이제 과금을 못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래서 게 그때 생기네요. 저희가 다시 비딩을 들어가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도 수십억 건의 비딩이 우리 앵커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A/B 테스트를 극단적으로 전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같은 회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본을 잡아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전수에, 그러니까 항상 실전인 거죠. 네.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계속 콘텐츠를 보내면서, 근데 저희가 보낼 때는 가장 저희의 예측 모델, 이 사람이 네. 이 콘텐츠를 100번 보내면 몇 번 반응할 거야. 네. 그 반응한 다음에는 몇 번에 구매를 할 거야 라는, 그걸 이제 반응 확률 모델, 또 전환 확률 모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보내지만 그게 저희가 예측한 대로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면 네. 소위 우리가 이제 유사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께서 뭐 개념적으로 뭐 요만한 굉장히 작은 소비 행태를 오늘 그 모바일 PC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혹은 TV에서 네. 어떤 광고에 반응을 하시거나. 근데 요만한 행태를 보인 이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만한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패턴이 나오는 소위 마케팅 컨텐츠를 우리 앵커님에게도 저희가 보내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 타겟팅을 하면서 모수의 수를 줄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도의
소위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회사가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우주여행 뭘 목표로 하시는 회사인가 하는 생각도 얼핏 했는데 2010년에 창업하셨죠. 네. 어떻게 그때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원래 방향을 잡고 좀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야후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PC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PC는 뭐 누구나 요새는 많이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정에 한 대가 있었고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always on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노트북을 항상 켜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스마트폰은 always on의 개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제가 2007년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들고 온 거예요. 2007년에. 2007년. 그쯤 2007년에.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제가 놀랐던 게 핸드폰의 화면을 이렇게 네네네. 그걸 보고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거든요. 늘리고 줄이고. 근데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 핸드폰이 겉모양은 다 비슷한데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4,500이면 4,500명의 핸드폰이 다 다른 걸 거죠. 담고 있죠. 네.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하는 때는 예전 폰은 핸드폰 모양은 다 다른데 들어있는 내용은 다 같은 그렇죠. 거고 네. 지금 스마트폰은 생긴 건 다 비슷한데 들어있는 내용은 다 네. 다른. 자,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되었는가 하니 저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소위 제가 예전에는 검색 마케팅 플랫폼, 검색어를 쳤을 때 광고를 매칭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개인화라는 게 화두가 될 거다. 네. 우리가 뭐 초개인화라는 표현, 뭐 그게 개인 식별이건 개인 비식별이건. 근데 개인을 식별하고 초개인화를 하려면은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만. 반면에 개인 비식별로 초개인화를 하는 거는 소위 데이터의 함량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예측 알고리즘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더 좀 광범위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7년에 그 스마트폰을 보고 이런 초개인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뭔가의 추천을 하는 그런 시장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때도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머틱 바잉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도 재밌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머틱 바잉 인더스트리. 미국에서 부르는데 그게 이제 표현 제가 한국말로 바꿔보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그 미국식 표현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 같은 타겟 마케팅 플랫폼, 그러니까 빅데이터랑 예측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미국에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의 관점으로 이 인더스트리를 봤더니 프로그램을 소위 타겟팅 프로그램을 돌려서 앵커닝과 같은 소비자를 산다는 개념이 프로그래머틱 바잉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회사가 우리 훌륭한 앵커님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들여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산다는 얘기는 우리 앵커님께서 모바일 PC TV를 보고 계실 때 그러면은 모바일 PC에서 기사를 보실 때 기사 옆에 조그맣게 광고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마케팅 인벤토리, 광고가 나가는. 또 TV에서는 프로그램 사이에 중간에 그게 다 광고 인벤토리잖아요. 그 인벤토리를 사는데 그 인벤토리 뒤에는 앵커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틱 바잉이라는 것이 그 미국 시장에서 2007년 정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저희 회사가 준비를 하고 한국의 프로그래머틱 바잉 산업이라는 거를 2010년도에 저희 회사가 처음 이제 문을 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업에 계시니까 내 눈에는 보여. 야, 우리나라 국민들 뭐 소비 취향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래라는 거 뭐 하나 또 혹시 찝어주실 수 있어요? 뭐 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폭증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네, 그게 저희 데이터로 보이고. 또 사람들이 2년 이상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공자님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 거를 저희가 이제 얼추는 보고 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소비 행태를 하고 어떤 아이디가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어디에서 어느 가격으로 사고 등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구매 데이터, 뭐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여행이나 뭔가 아웃도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개괄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행을 뭐 코로나 전이나 후나 저같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계속 뭐 캠핑이 특히 대표적인 네. 네, 그런 쪽의 소비 행위는 아마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회사들이 좋겠죠. 하지만 그들끼리도 또 경쟁을 네. 하니까. 이제 데이터는 누구는 갖고 있고 더 갖고 있고 덜 갖고 있고가 확연히 이거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데이터라는 무기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뭐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소비 쪽에 조금 더 네.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요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타겟 마케팅이란 사업, 또 데이터 플랫폼이란 사업, 또 저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이커머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예. 보이지 않는 하단에는 두 개의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머신러닝 플랫폼이란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어서 자, 저희가 어디로 가고 산업이 어디로 갈 거냐는 저희는 현재 이런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서 뛰고 있는, 현장에서 뛰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자, 대한민국에 많은 회사들이 오프라인의 강자인 회사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젊은 사람 분들일수록 다 전에는 찾아왔던 거를 이제는 모바일 PC, 뭐 TV 등으로 접근을 네. 하잖아요. 다 디지털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저희 회사가 그 이커머스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와이더 플래닛이 커머스 잘하는 회사가 아닌데 왜 이커머스를 인수했을까? 근데 저희가 이커머스를 인수를 한 거는 저희가 커머스를 잘해서 인수한 게 아니라 데이터와 추천 엔진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네. 이 사업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는데, 자, 저희가 인수한 회사가 저는 이 회사가 쿠팡처럼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당연히 적정한 성장을 할 텐데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 자, 대한민국의 오프라인에 굉장히 강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곰이 살아난 곰표 맥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예. 네. 네, 그런 훌륭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이 디지털에서 우리가 그걸 뭐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제빵, 제분 분야에서는 소위 네이버 같은 포탈이 되겠다. 한샘이라는 회사는
가구 소품에서는 네. 버티컬하게 예. 최고의 포털이 되겠다. 자, 근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서 오프라인의 브랜드 파워가 강한데 온라인에 가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우리 타겟을 100만 명, 500만 명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될까? 네. 그렇게 해서 끌고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예.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 빅데이터 머신러닝의 근간을 갖고 있는 저희 회사가 성장해 가지 않을까. 결국 그게 저희 회사의 확장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그 가장 막강한 컨설팅 회사 개념의 어떤 그렇죠. 것들을 예, 갖고 맞습니다. 가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말씀 맞습니다. 들으면서 해보게 네. 됩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